이거는 우리 안 배워. 이건 웨이브 파트라서 우리 안 배워. 나중에 뭐 대학 가서 제너럴 피직스 만약에 이제 수업을 듣게 된다면 할 수 있겠지만 글쎄. 자, 우리가 어저께 loop the loop 얘기했었지. 그리고 문제 풀었지, 그지? 이제 오늘 이제 그 다음 거를 이야기를 할 건데. 그 다음 거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게 뭐냐면 에어 리스턴스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뭘 보게 되냐면 바로 원심력 즉 센트리퓨gal 포스라는 애를 얘기할 거거든. 근데 걔는 진짜가 그때 뭐랬지? 진짜라 했어 아니면 가짜라 했어? 가짜. 걔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이제 챕터 6도 끝이 나는 거지. 그럼 챕터는 점점 끝나가고 있는데 진도는 오늘 수업하고 나면 진도의 반이 끝날 텐데 머릿속에는 뭐가 남아있을까요? 항상 문제는 그거지.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바로 우리가 봐야 될 게 motion and the presence of air resistance. 즉 공기의 저항이 있는 상태의 물체의 운동. 요거는 좀 복잡하다. 그때 얘기했지만 얘는 수식적으로 복잡하고 내용적으로 좀 복잡하거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얘기할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바로 에어 레지스턴스를 결정짓는 법칙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저 에어 레지스턴스는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이 에어 레지스턴스는 우리가 다른 말로 에어 드래그라고도 불러. 드래그가 무슨 뜻이지? 당기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물체가 예를 들어서 네가 보기에 이제 왼쪽으로 쭉 가는 거야. 근데 공기 저항은 얘가 가는 걸 도와주려고 해, 방해하려고 해. 그치? 그러니까 너 어디 가고 뒤로? 그래서 에어 드래그라고 부르는 거죠. 에어 드래그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냥 심플하게 드래그 포스라고 부르기도 해. 아니면 뭐 쓰게 되면 뭐 resistive force 뭐 어쨌든 그런 걸 부르는데 이거를 결정을 짓는 게 이 법칙의 이름 몰라도 되거든. 근데 그러니까 적어는 줄 건데 법칙의 이름 몰라도 돼. 이 법칙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스토크스 러라고 불러. 이게 이제 어디에서 빠져나온 거냐면 지금도 이제 사실 내가 알기로는 지금도 명확한 솔루션이 없는 이게 플루이드 미킹스 나오는 건데 명확한 솔루션이 없는 되게 난제로 남아있는 이퀘이션 중에 하나인데 정확한 이름은 나비의 스토크스 이퀘이션이라는 게 있어. 거기서 일부분을 이제 떼어온 거거든. 플루이드 유체라는 게 뭐냐면 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우리가 유체라고 불러. 그럼 일반적으로 고체는 흐르는 성질이 있을까? 없겠지. 그래서 그 유체는 보통 두 개를 얘기를 해. 두 종류의 물질. 그치, 액체겠지. 그래서 그 나비에스토크스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기체뿐만 아니라 그 액체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복잡해. 근데 우리가 그 중에서 일부분을 떼어오는데 이 스토크스 러는 익스페리멘탈 러거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익스페리멘탈 러인데 정확한 얘의 솔루션이 아직은 없어.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냥 그 익스페리멘탈 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얘가 왜 이렇게 돼요를 얘기하기가 힘들지. 그냥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얘의 이제 가장 근본이 되는 나비에스토크스 방정식 자체가 솔루션이 명확한 솔루션이 없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넘어가야 해. 어쩔 수 없어. 그 대학교 1학년 정도 수준에서는 더 그 이상을 요구하지는 않아. 근데 이 나비에스토크스 러에서 이 스토크스 러에서 미안. 스토크스 러는 버전이 두 개거든. 그걸 잘 봐야 돼. 자, 우선 첫 번째 볼게. 첫 번째.
자, 에어 드래그잖아. 그래서 나는 편의상 이 앞 글자를 따서 F sub D라고 표현을 할게. 그래서 F sub D는 equal 마이너스 BV 혹은 마이너스 KV라고 쓰게 돼. 이때 B하고 K는 같은 애인데 결국 뭐냐면 일단 얘는 positive constant이야. 그래서 저 B하고 K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공기의 상태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 그러니까 저 B하고 K는 우리가 어떤 따로 외울 필요가 있는 애가 없는 애가 없는 애가 되는 거죠. 그냥 얘는 positive constant구나. 그리고 에어의 state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구나라는 정도만 이제 알면 되는 거죠. 선생님 저런 게 어떻게 달라지는데요? 그러니까 에어 state에 따라 달라지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역시 축구 좋아해. 학교도 잔디 축구장이 잘 돼 있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자주 뛰지 못하게 한다며. 금지 기간이 이 있잖아. 내가 갔을 때 여기 막그 잔디 새로 공사한다고 하는 거 보면서 못 뛰어가지고 근질근질 하는데 갑자기 그 축구 얘기가 왜 꺼냈냐면 혹시 비 올 때 축구해봤니? 비 올 때 힘들어 아니면 날씨가 좀 그래도 비 오지 않고 좀 쨍할 때가 힘들어? 그 이유로 말이 있어.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뭐냐면 비가 오면 공기 중에 수분이 높아지지. 근데 문제는 그 수분은 끈적끈적한 점성, 영어로 비스커시티라고 얘기하는데 비스커시티를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수분들이 우리 몸에 어떻게 될까? 달라? 붙지. 그러면 끈적끈적하다고 했잖아. 물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젤리나 껌처럼 끈적하진 않지만 그 끈적함 때문에 우리가 갈 때 우리를 잡아 당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 에어리선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그만큼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뛸 때는 몰라. 근데 뛰고 나면 금방 맛이 가지. 사실 뭐 니네 이제 천연잔디니까 괜찮은데 보통 대부분 학교는 천연대가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흙으로 된 운동장 같은 경우는 사실 비 올 때 축구하는 게 제일 위험해. 왜 그럴까? 사실 모래바닥 축구장에서는 운동장에서는 태클 할 수가 있냐 없냐. 여기 다 끝이잖아. 근데 비 와서 진흙탕 되면 어때? 옷은 뭐 지저분해 지질지언정 여기 까지고 이러지 않잖아. 그러니까 막 애들 와 태클 하면서 하거든. 근데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바로 에어 스테이트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야. 즉 휴미디티나 이런 거에 의해서 저 B 값이나 K 값이 어떻게 되는데 변화한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공기의 습도라는 거는 온도 변화나 그다음에 바람의 뭐 풍향 이런 거에 의해서 수시로 어떻게 되니? 그렇지.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 자, 저 B가 뭔지 조금 이따 얘기를 할게.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F의 D가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물체가 움직이는 거랑 방향이 반대라서 그래. 얘는 봐. 얘는 F의 D는 마이너스의 1/2 rho dA의 B 스퀘어드. 뭔가 복잡하지. 참고로 이 D라고 써 있는 거 있잖아. 이 D라고 써 있는 건 책에 따라서는 뭐라고도 나타내면 C sub D라고 나타내기도 해요. 저 이유는 내가 좀 더 얘기해 줄게. 자, 저기에서 rho라고 하는 애는 뭐냐면 density of air, 즉 공기의 밀도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비 오는 날 우리가 뛸 때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도 포함이 돼. 왜? 그 맑은 날보다는 흐리고 습한 날이 공기의 밀도가 더 커지거든. 그러면 저 D 혹은 C, D 얘는 뭐냐면 drag coefficient 혹은 coefficient of drag라고 얘기를 하거든. 얘는 물체의 쉐입에 따라 달라져.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spherical shape 있잖아. spherical shape 같은 경우에는 이 D 값이 0.5 정도 돼. 참고로 이 drag coefficient를 우리나라 말로 아마 들어본 적 있을걸? 얘를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공기
저항 계수라고 불러요. 혹시 자동차 좋아요? 비행기는? 잘 몰라? 그 얘기 왜 하냐면 보통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그런 것들을 TV에서 많이 얘기를 안 하지만 그 자동차 뭐 신차 발표 같은 거 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공기역학적 설계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마찰 계수를 뭐 공기 저항 계수를 뭐 0.21로 업계 최저 수준 낮췄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 그 공기 저항 계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0.21 스피어리컬 쉐입이 0.5로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의 반도 안 되게 낮춘 거지. 그러니까 공기 저항을 무지하게 낮춘 거지. 선생님 공기 저항을 어떻게 줄여요? 별거는 아니고 이 차가 지나갈 때 공기가 이 차를 부드럽게 타고 넘어가게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터뷸런트라는 거 알지? 비행기가 우리 난기를 하는 거. 이게 공기의 흐름이 불규칙해지면 그런 난기류가 생겨서 이 난기류가 생기면 공기의 흐름이 되게 랜덤해지거든. 그래서 차 같은 경우도 저항을 많이 받게 돼. 근데 이 차를 잘 디자인을 하면 이 공기가 차를 지나갈 때 아까 내가 말한 그런 터뷸런트를 만들어주지 않고 부드럽게 흘러가거든. 그 쉐입을 만들어서 줄여주는 거야. 그럼 저 A는 뭘까? 물체의 건널비, surface area. 선생님 그러면 그치? 겉면적이 넓을수록 공기 저항 값이 더 커져. 그런데 여기서 B는 뭐예요? 얘는 위가 됐거나 아래가 됐건 여기서 B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 B가 되게 중요하거든. B가 바로 object의 velocity가 되는 거지. 자, 근데 왜 하나의 식은 B가 제곱이 아니고 아래에 있는 식은 제곱일까? 기준이 뭘까? 딱 봐도 B나 K 값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공기저항 값은 누가 더 크겠어? 아래 거. 그럼 이 기준이 뭘까? 1번식은 object value가 비교적 느릴 때. 그럼 2번식은 비교적 빠를 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 몇 미터 퍼 세컨드가 기준인가요? 없어. 그래서 이 스톡스 러가 나와 있는 책들을 보면 보통 뭐라고 설명하거든요. 교과서에서 실험적으로 판단을 한다. 그럼 몇 미터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나비의 스톡스 러가 명확한 솔루션이 없다 그랬잖아.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건데 그냥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는 얘보다는 거의 대부분 얘가 많이 사용이 돼. 물론 우리가 이제 뭐 느리게 달리거나 이럴 때는 여기에 해당이 되긴 하지만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두 개 중에서 뭐가 많이 나올까? 아니, 얘가 더 많이 나와. 선생님 왜요? 아래 거도 나오긴 하거든. 근데 FRQ 문제에서 내가 그랬잖아. 이런 경우에 differential equation, 미분 방정식 푸는 문제 나온다 그랬지. 미분 푸는 문제는 거의 99%가 얘예요. 얘도 나오긴 하는데 얘는 좀 differential equation, 미분 방정식 풀 필요가 없거나 객관식이거나 이럴 때 얘를 좀 내보는 편이지. 왜냐하면 얘가 몇 차식이야? 2차.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 differential equation이 1차 differential equation이 있고 2차가 있고 3차가 있거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수학에서 아마 칼 BC에서 거기까지는 아마 얘기를 안 할 텐데 이게 원래 그 differential equation이라는 게 general solution이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대부분 그 미분 방정식을 원래 정석적으로 푸는 방법은 정석적이라는 그런 푸는 방법은 제너럴 솔루션 폼으로 식을 재배치를 시켜서 거기에 맞춰서 집어넣는 거야.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1차, 2차, 3차 미방을 배워 안 배워? 안 배우거든. AP 할 때는. 칼 BC까지 해도. 그래서 얘가 나오는 이유가 얘는 뭘로 가능하냐면 적분 써가지고 유도가 솔루션, 그 솔루션이 가능하거든. 2차, 3차는 제너럴 솔루션이 필요해. 그래서 얘는 아까 얘기했지만 시험에 잘 안 나와. FRQ 풀 때. 왜냐면 피직스 C 같은 경우는 물론 이번에 그 하이브리드 제곱 방식이 바뀌면서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겠지만 실제 시험에서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작년까지 FRQ 문제는 그 피직스는 대부분이 숫자 막 딱딱딱 계산해내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식을 유도하거나 증명하거나 그
그다음에 실험을 이제 셋업해가지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었거든. 그렇다 보니까 얘는 미방을 풀 때 2차 미방이니까 적합하지가 않았던 거야. 그래서 얘가 거의 대부분 나왔던 거지. 여기까지 가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실험 문제나 이런 걸 해가지고 나왔었던 경우 좀 있고요. 자, 그래서 이거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예를 들면 여기 A4 용지가 있잖아. A4 용지가 얘랑 똑같은 애 한 장 더 준비해서 둘 다 놓고 하나 둘 셋 하고 떨구면 둘이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는 거거든. 공기정 있을 때. 근데 똑같은 A4지인데 얘는 이렇게 놓고 한 장을 막 꾸겨가지고 막 동그란 모양을 만들어. 그래서 하나 둘 셋 하고 떨구면 누가 더 빨리 떨어질까? 꾸기낼까 아니면 안 꾸기낼까? 그 이유가 surface area죠. 넓지. 꾸기면 어떻게 돼? 에리아가 줄지. 그래서 공기정학값이 작아져. 그래서 똑같은 매스를 가져도 surface area가 작은 놈이 더 공기저항이 작고 넓으면 더 큰 거죠. 이거를 이용한 게 누굴까? 저 원리를 이용한 거.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때. 낙하산. 낙하산 이 원리예요. 낙하산을 쫙 피면 낙하산이 쭉 펼치잖아. 그럼 낙하산 표면적이 되게 어때? 빙고. 그래서 에어 레지스턴스를 확 높여줘서 내가 떨어질 때 스피드를 줄여주는 거야. 그건 이제 조금 더 얘기할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바로 falling in air. 자, falling in air 같은 경우에는 아까 예전에 우리가 그 디퍼런셜 이제 미분반을 풀기 위해서 일반식을 가져와서 쓸 거거든. 그럼 보자. 굳이 비행기 필요 없지 않은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매스가 m인 공을 홀드하고 있다가 릴리즈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홀드하고 있었으니까 저 녀석은 처음부터 떨어지고 있었던 놈은 아니지. 그러면 저 녀석의 이니셜 벨로시티가 얼마가 될까? 그래서 얘는 이니셜 벨로시티 v 이니셜이 0이 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잡고 있든 안 잡고 있든 얘는 아래쪽 방향으로 무슨 힘을 받고 있니? 그렇지. gravity mg를 받고 있는 거야,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acceleration은 여기서는 우리가 아래쪽 방향을 그냥 플러스로 잡을게. 그럼 acceleration a가 마이너스 g가 아니라 그냥 g가 된 상황인 거지. 그럼 생각해봐. 처음 velocity가 0이야. 그러면 처음 drag force도 얼마가 돼? 0. 왜냐하면 drag force의 식은 마이너스 bv or 마이너스 kv인데 v가 0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아래쪽 중력만 받겠지. 따라서 빨라져 느려져? 아니지. 중력만 받으니까 빨라지겠지. 빨라지니까 아래쪽 방향의 궤도가 생길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조금 떨어졌어. 조금 떨어져서 봤더니 자 봐봐. gravity는 여전히 F의 small g는 mg인데 이때 떨어지는 velocity가 v 정도 되는 거야. 그럼 아까 뭐라 그러냐면 drag force가 b, v. 마이너스 빼고 얘기할 거냐? 어차피 방향을 표시할 거거든 그림으로. 얘가 떨어지는 방향이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방향은 위쪽 방향. 그래서 이때는 drag force가 위쪽 방향으로 F의 drag가 bv가 나오는 거지. 근데 아직까지는 F의 small g가 누구보다 큰 거야? F의 d보다 큰 상황이야. 그럼 여전히 뭐가 될까? accelerate가 되겠지. 하지만 전체 액셀러레이션이 늘어날까 줄어들까? 줄어. 그러니까 이제 얘가 빨라지는 정도가 점점 줄어들게 돼. 그래서 이거를 식을 표시해 보게 되면 이 상황에서 얘가 받는 net force는 F의 net equal 바로 F의 small g 마이너스 F의 d가 되는 거니까 바로 mg
나는 여기서 편의상 드래그를 BV라고 할게. 그러면 얘는 FD가 BV니까 MG-B B가 되는 거죠. 그러면 F의 네트니까 이거는 M A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식을 꼭 기억을 해놔야 돼. 요식을 기억해놔면 요식을 이제 보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더 빨라질 거야, 그지? 더 빨라져서 얘가 어떤 상황이 되냐면 아래쪽 방향은 F의 스몰 g는 여전히 뭐야? mg. 근데 이때 얘가 떨어지는 velocity가 v sub t. 그리고 이때 F의 D가 BV의 T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돼버리냐면 gravity하고 drag가 즉 공기의 저항과 중력이 같아진 거야. 그럼 더 이상 빨라질 수가 없어. 느려질 수도 없겠지. 그 상황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때 어떻게 되냐면 mg 마이너스 그러면 bv의 bv의 sub t가 ma인데 둘이 같아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액셀러레이션이 얼마다? 0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물체는 v sub t는 mg over b가 되고 얘는 더 이상 빨라지거나 느려지지 않기 때문에 일정하게 된다. 즉 중력이랑 공기 저항력이 같아지면 물체는 더 이상 빨라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느려지지도 않고 그냥 컨스탄트 밸러로 즉 일정한 속도로 얘가 떨어지게 돼. 여기까지거든. 조금 더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터미널 벨로시티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돼. 그래서 이게 이제 종단 속도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조금 이따 얘기를 했지.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이 식을 가지고 바로 F의 네트는 바로 mg-bv equal ma. 얘를 가지고 먼저 뭐를 할 거냐면 이 물체의 differential equation 셋업을 할 거야. 누구에 대한 differential equation이냐면 바로 velocity에 대한. 자, 근데 내가 지난 시간이었나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그 챕터 5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했었어. 뭐냐면 우리가 시험에서 되게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뉴턴 세컨 러 F의 네트 equal ma인데 얘를 differential equation으로 셋업 해라라는 나온다 그랬잖아. 그때 내가 뭐라 그랬냐면 a를 뭐로 넣어라? dv에 dt로 넣어라. 그럼 얘도 그렇게 하면 돼. 따라서 mg-bv equal m 곱하기 얼마로? dv dt로 가자. 자, differential equation 셋업했었을 때는 자 잠깐 봐봐. 이 상황에서 양쪽을 매스 m으로 나누어도 되고 안 나누어도 상관은 없어.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있잖아. 어떻게 그 배점이 되기도 하냐면, 그러니까 이제 물론 올해가 아니라 이제 작년까지 15점짜리 문항에서 이 differential equation, 이 equation of 그 모션인 에어 같은 경우에 differential equation 셋업해서 풀 때 우리 좀 이따 풀어주겠지만 푸는 게 제법 길거든. 그래서 점수 배점이 선생님 이거 풀어가지고 쭉 답 내는 게 점수가 높겠네요 싶은데 얘가 4점이고 혹은 5점이고 풀어내는 게 3점인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가 더 많아. 선생님 왜요? 출제자들의 의도는 그런 거지. 이거는 결국 푸는 건 어떤 수학적인 스킬이다. 대신에 얘를 정확하게 이퀘이션 셋업하는 게 이 물리적인 그 문제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셋업하는데 점수를 더 많이 주는 경우가 많아. 오케이.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는 매스 m으로 나누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그냥 나눠버릴게. 나눠버리면 식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dv의 dt equal g 마이너스 bv over m이거든. 이거를 다시 누구로 묶을 거냐면 마이너스 b over m으로 묶을 거야.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얘는 v 마이너스에 mg over b로 바뀌게.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내가 설명할 방법은 이른바 멀티 베리어블하고 좀 비슷해지는 건데, 자, dt를 양변에다가 곱해. 그 다음에 얘를 나눠. 그러면 왼쪽에 있는 애는 dv over v 마이너스 mg over b가 될 거고, 오른쪽에 있는 애는 마이너스 b over m의 dt가 될 거예요.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멀티 베리어블, 즉 다변수 미적분하게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좌변이랑 우변이랑 베리어블, 즉 변수가 같아 달라? 달라. 얘는 velocity고 얘는 time. 이거 어떻게 해요? 그때 쓰는 게 이제 다변수 미적분하기인데 별로 어려운 거 아니야. 얘는 누구에 대해서만 적분 때려? 그렇지. 얘는? 그렇지. 그래도 돼요. 그게 이제 아까도 얘기한 다변수 미적분하기야. 그래서 적분 때리는 건데 그럼 얘는 variable velocity고 얘는 variable 뭐예요? time. 그 생각해봐. 물체의 매스는 constant variable이에요? 물체 매스가? 그러니까 처음에 던져주면 변해 안 변해? 그러니까 상수값이야. 공기나 물체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constant죠. 그러니까 달라진다는 게 처음에 던져질 때. 이제 던져줄 때는 다르게 할 수 있으나 던져지고 난 다음에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고. 중력가속 당연히 안 바뀌어. 그러니까 얘는 어떤 형태가 되는 거냐면 지금 쉽게 말하면 이 형태가 되는 거거든. 얘가 보니까 상수니까. 자, 그럼 이거 적분 때리면 인테그랄 1 over x 마이너스 a의 dx 이거 적분들이 뭐 나오니? 힌트. 그게 어려우면 얘 적분들이 뭐 나오니? 마이너스 잠시만요. 잠시만요. 왜 외마디 비명이 나와? 30초 더 줄게. 생각해봐. 굉장히 싫어하는. 야이! LNX다 LNX. 얘도 마찬가지야. 무슨 얘기냐면 뒤에 붙은 애가 변수면 문제가 되는데 뒤에 붙은 애가 상수잖아. 그럼 제 적분 때리면 똑같아. 인테그랄 1 over x 마이너스 a의 dx는 ln x 마이너스 a가 돼. 이거다. 어렵다. 그래서 봐봐. 시간이 t초가 지났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 식이 인테그랄 0부터 b의 t.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변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t초가 지났을 때 velocity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적분할 때 이렇게 적분 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랑 따로 적분을 하되 시간을 아예 무시할 수가 없단 말이야. 왜냐면 시간이 t초가 지났을 때 속도를 찾는 거니까. 이해가 가니? 따라서 이거에 dv over v
b 마이너스 mg 오버 b가 되고요. 그럼 우변은 인테그랄 0초부터 t초까지 마이너스 b 오버 m의 dt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애는 식이 ln의 b의 t 마이너스의 ln의 뭐가 될까요? 얘는 ln의 바로 b의 t 마이너스 mg 오버 b 빼기 ln의 마이너스 mg 오버 b가 된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애는 그냥 마이너스 b 오버 m의 뭐다? t다. 자, 그러면 기억해봐. 로그의 성질, 로그에서 마이너스는 뭐랑 같더라? 나누기랑 같아. 이것까지 헷갈렸으면 이 시집을 보낼 뻔했어. 적분이야 그렇다 치고 로그까지 까먹으면 할 말이 없지. 그래서 저 식은 이렇게 되거든. ln의 b의 t 마이너스 mg 오버 b 오버 마이너스 mg 오버 b 이거 이퀄 마이너스 b 오버 m의 t. 그러면 저거 ln 없애려면 누구 테이킹 해줘야 돼? 양쪽에다가 ln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얼마야? 얼마야? ln이 내추럴 로그지. ln은 밑이 모인 로그야. 10. 야, 밑이 10인 로그는 상용 로그고 얘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가 돼? 1 되지. 그러면 저 ln 없으면 누구 테이킹 해야 돼? 양변에다가 2를 테이킹을 해줘야 돼. 야, 이 진짜. 따라서 2를 테이킹을 하면 b의 t 마이너스 mg 오버 b 오버 마이너스 mg 오버 b. 그럼 얘가 2의 마이너스 b 오버 mt 이렇게 된다고. 됐어? 2를 취해준다는 게 이 뜻이야. 그럼 얘를 어떻게 될까? 곱해야 되지? 그러면 b의 t 마이너스 mg 오버 b 이퀄 마이너스의 mg 오버 b 2의 마이너스 b 오버 m의 t승이니까 자 결과다. therefore b의 t는 얘 우변으로 넘기면 mg 오버 b의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 오버 m의 t승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나와요. 이게 바로 미분 방정식 푸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푸는 게 꽤 복잡하지.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얘네는 출제자들은 이렇게 그냥 여기서부터 요거 쭉 풀어내는 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 그냥 수학적인 뭐다? 스킬이다. 결국 얘를 셋업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뭐가 되는 거야? 포인트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하다 여기에서.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그리라고 시험에서 나오냐면 그래프를 그리라고 나오거든. 근데 velocity as a function of time 이라고 물어봐. velocity as a function of time 뭐 무슨 말일까? 무슨 뜻일까? 시간에 따른 velocity를 이 말대로 시간에 따른 함수로 표현해봐라. 그런데 이거 봐봐.
2에 붙어있는 애가 마이너스 승이지. 그럼 이 t가 커지면 이 2가 붙은 애는 점점 값이 커져 작아져. 작아져. 이거는.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시간 t, 여기가 b의 t면 얘가 결국에는 그러면 t가 점점 커지면 이 애는 누구로 컨버지, 즉 수렴하냐면 0으로 수렴한단 말이에요. 그럼 맨 마지막에 남는 거 누구가 남겠니? mg 오버 b만. 왜냐면 얘가 0 돼버리면 얘 1만 남는 거야. 그지? 그래서 근데 얘는 익스포넨셜 붙었기 때문에 얘는 익스포넨셜 펑션, 즉 지수함수 형태거든. 따라서 얘가 mg 오버 b가 자, 내가 지금 점선으로 그려둔 애가 뭐야? 그러니까 저게 뭘까? 함수에서 수학 용어야, 수학 용어. 얘 t가 무지하게 커져도 bt가 딱 mg 오버 b가 될 수가 있어, 없어? 왜냐면 이게 t가 무지하게 커져도 얘가 0으로 컨버지, 즉 수렴하는 거 0이 되는 건 아니야. 0에 무수히 가까워지는 거잖아. 엄청 가까워지는 거잖아. 그렇지. 정근선이 오는 거야. 어심토트라고 얘기해. 내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이거 피직스 메카닉스에서 FRT 그래프 그림도 꽤 많이 나오거든.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말하는 어심토트, 즉 점근선이 만약에 그래프 존재하잖아. 절대 그 그래프는 점근선을 건드리면 안 돼. 차라리 약간 점근선에서 점근선 표시를 해놓고 조금 떨어뜨리는 게 나아. 닿을 바에. 내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실제로 2024년까지 시험에서 이 그래프 그림 문제가 점근선이 존재하면 스코어링 가이드라인, 즉 해설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점근선 터치하면 무조건 마이너스 1점. 그러니까 기껏 잘 풀어서 그래프 잘 그리다가 약간 터치해버리면 점수가 1점이 까여요. 그러니까 차라리 조금 떨어뜨리는 게 낫다. 그래서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바로 이런 식으로 익스포넨셜 인크리징하는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할게. 우리가 만약에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가 나왔는데 어심토트, 즉 점근선이 존재한다. 그럼 절대 걔를 건드리면 안 된다. 선생님, 근데요, 그 왜 우리 풀다 보면 점근선이 이렇게 x축인 경우도 있지 않나요? 그럼 그럴 경우 마찬가지야. 점근선이 x축이면 x축이 가깝게는 그리되 x축 건드리면 안 돼. 점근선의 원칙 무조건 그거야. 점근선은 어떻게든 건드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아예 애매할 경우에는 점근선이 조금 떨어지는 게 차라리 낫다. 점근을 표시해줬다면. 오케이?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1절에 달려있으니까. 농담이 아니라 되게 안일하게 생각하다 이렇게 점수 깎인 애들이 많아. 왜냐면 시험을 볼 때는 나 잘 풀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근데 결과를 봤더니 왜 폭마? 그런 경우는 대부분 실제 본인이 잘 풀었다는 전제하에 뭔가를 문제를 요구하는 걸 자꾸 놓치는 거지. 예를 들어 점금선을 건드렸다든지 뭐 아니면 그런 경우 있거든. 문제를 풀 때 숫자로 답을 적을 경우가 있잖아. 걔만 띵 적어도 틀리는 경우도 있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풀이 과정이 없어서. 근데 이게 스코어링 가이드라인이라고 얘네가 이제 말 그대로 채점 기준표를 이제 선생님들 준단 말이야. 채점 선생님들한테. 이거 AP는 시험 보면 그러니까 이제 뭐 MCQ는 앞으로 그럴 일이 없고 MCQ는 디지털로 있으니까 이렇게 답지를 채점을 할 때 FRQ 문제, 주관식 문제는 선생님들이 모여 우리 수능 출제하듯이 그 리조트 같은데 모아놓고 선생님들이 거기서 채점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이제 채점을 이제 가이드라인 주잖아. 그러니까 주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가이드라인에는 써 있어. 뭐가 써 있냐면 요거는 몇 점짜리다. 이게 우리 문제도 써 있으면 참 좋기는 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이거를 식을 풀래. 근데 거기에 괄호 열고 이런 3점. 그럼 무슨 뜻이냐면 최소한 공식이나 중간 풀이 과정에 2줄 정도는 들어.
간단히 얘기할게. 예를 들면 뭐 F equal ml 쓴다 1점. 그 다음에 그 F equal ml 넣어서 중간 과정이 뭐야? 1점. 그 다음에 숫자로 답이 나오는 게 몇 점? 1점 이렇게 있는 거거든. 근데 그게 우리가 실제 푸는 시험지에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안 나와 있거든.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건 뭐냐면 연습장 찾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답지가 뭐라고 생각해라? 연습장이야. 그래서 거기다 풀이가 그냥 다 써라. 그게 점수를 깎일 염려를 줄이는 방법이다. 이거는 올해도 여전히 적용이 될 거야. 왜? 어차피 FRQ는 뭐야? 답지에다가 손으로 적어야 되니까. 그리고 뭐 AP 처음 보는 건 아니지, 그치? 알겠지만 만약에 내가 FRQ 답지 답 적다가 틀리면 어떻게 해야 돼? 두 줄 긋는 거지. 선생님 그 두 줄 이렇게 하고 못 들어. 선생님 그 두 줄 꼭 빨간색으로 해야 되나 파란색으로 해야 되나 상관없는데 컨디션에서 기본적으로 FRQ 문제는 답을 적을 때 뭘로 적으라고 광고라고 했지? 검정 혹은 하나 더 있어. 검정 혹은 파란. 그러니까 거기다가 내가 이쁘게 해야지 하고 빨간색으로 두 줄 그어봐 의미 없어.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른바 터미널 벨로시티라는 애가 나와요. 우리나라 말로 종단 속도. 근데 이게 뭐죠? 바로 우리가 지금 살짝 얘기했었거든. F의 G와 F의 D가 같을 때의 벨로시티를 뭐라 그런다? 터미널 벨로시티. 그래서 아까 우리 이미 구해놨거든. 바로 이 터미널 벨로시티는 V sub T equal 얼마? mg over b 유닛 미터 per second. 그래서 물체가 터미널 벨로시티에 리치하게 되면 그 애는 더 이상 빨라지지도 않고 느려지지도 않고 저 속도로 뭐야?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무슨 말이야? 터미널 벨로시티가 바로 저 그래프의 점근 선이네. 선생님 그러면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뭐가? 지금 사전에 써놓은 거에 따르면 이 애는 결국 터미널 벨로시티에 도달하는 거 아닌가요? 그치? 근데 이거요 점근선이잖아요. 그럼 얘가 터미널 벨로시티에 무지하게 가깝게는 가도 결국 도달을 못하지 않는가요?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그게 뭐의 한계냐면 mathematical modeling, 즉 수학적 모델링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몇 초일 때인지 몰라. 떨어지면서 몇 초가 됐을 때 정확하게 몇 초가 됐을 때 터미널 벨로시티에 도달하는지 알 수는 없어. 근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결국 얘네는 터미널 벨로에 리치할 수밖에 없거든. 근데 수학적인 방법으로는 이게 최선이에요. 즉 몇 초일 때 정확하게 터미널 벨로에 리치하는지 찾아낼 수는 없고 점근선으로만 나타낼 수밖에 없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몇 년도에 나왔더라? 2010 몇 년도에 나왔는데 이거 풀고 이 그래프를 그리래.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꼬리 문제가 뭐였냐면 자, 네가 푼 디퍼런셜 이퀘이션과 네가 그린 그래프의 physical meaning, 즉 물리적인 의미를 설명해봐라. 그게 내가 지금 말한 이 내용이었어. 무슨 얘기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결국 공기 저항이 있는 상태에서 물체가 떨어지면 결국 최종적으로 누구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터미널 벨로에 그 얘기였어. 그걸 적는 게 있어. 그래서 항상 보면은 꼬리 문제 중에 다 모든 문제가 그런 건 아닌데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뭔가를 풀래, 아니면 뭔가 모델링을 하래, 아니면 뭔가 그래프를 그리래.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럼 네가 지금 풀고 그린 그 그래프에 물리적인 의미가 뭔지, 물리학적인 의미가 뭔지 적어보세요. 그런 문제가 가끔 나와. 근데 어렵게 줄 필요는 있어 없어? 없어. 거기 다 있어 내용. 만약에 그냥 푼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학생들이 가끔 물어보면 선생님 그 피지컬 미닝 적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막 문장으로 막 정확하게 문법 맞춰 적어야 되나요? 그럴까? 안 그래요. 피직스 1은 그래야 되거든. 그러니까 문법은 필요 없는데 피직스 1은 뭔가를 설명하거나 이런 걸 하려 했을 때 꼭 완료된 문장으로 적으라는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문장으로 써야 되거든 무조건. 근근데 피직스에는 그런 거 없어. 그걸 explain 하라고 해도
그냥 수식으로 보여줘도 되고 심지어 내가 예전에 가르쳤던 지금 한참 되긴 했지만 어떤 식으로 했냐면 뭘 보여라 뭐 아니면 뭘 설명해라 했을 때 수식 딱 쓴 다음에 수직 띵 쓰고 띵 쓰고 띵 써서 이거 5점 나왔어. 걔 영어 더럽게 못하거든. 걔는 국제고도 아니고 그렇다고 외국인학교도 아니고 일반고등학교 다니는 친구였어. 영어를 더럽게 못했는데 그래서 5점 나왔단 말이야. 그 이유는 피직스는 그걸 굳이 문장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케이? 됐죠? 그래서 공기정인 물체 운동은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그럼 내가 참고 삼아서 아까 얘기했었던 그 낙하산 있잖아. 그 얘기를 잠깐 해볼게. 이거 이제 시험에서 아주 가끔 튀어나오는 거라서. 자, 우리가 지금 디퍼런셜 이퀘이션 미분 방정식 풀기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식을 드래그포스 식 B, B를 가지고 왔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낙하를 한다, 뛰어내린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빠르겠니, 느리겠니? 떨어진 사람이 빨라.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B, B가 아니라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그 복잡한 제곱 붙은 식 있잖아. 그게 이제 필요한데 식까지 쓸 필요는 없고 자, 이런 거거든. 비행기가 가다가 와 가고 와가 나있지 어쨌든 스카이다이버가 점프를 한 거야. 그래서 떨어진단 말이야. 떨어지다가 어느 정도까지 가면 얘가 뭐에 도달하게 되냐면 first terminal velocity 우리나라로는 1차 종단 속도에 도달하게 돼. 그러면 이 상태로 좀 떨어지다가 이 상태로 계속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니? 죽겠지. 죽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촥 하고 낙하를 핀 거죠. 그래서 이거 좀 조심해야 되거든. 낙하산은 이렇게 써.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 그치, 패러슈트다. C 들어갔다 패러슈트라고 읽으면 안 돼. 패러슈트 폈어. 그럼 키포인트가 뭐야? 아까 얘기했던 건데 그럼 패러슈트 딱 오픈하는 순간 어떻게 돼버리냐면 서피스 에리어가 어떻게 돼? 확 커져.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드래그 포스의 크기가 중력보다 커져. 그럼 그건 무슨 얘기냐면 아까 내려가는 방향 우리가 플러스라고 잠재했잖아. 그럼 봐봐. FNet가 mg 마이너스 뭐 예를 들어서 b 프라임 b의 제곱. 근데 얘가 얼마냐? ma란 말이야. 근데 지금 누가 더 커져버린 거냐면 얘가 더 커져버린 거지. 그러면 acceleration a는 플러스가 되겠니? 마이너스가 되겠니? 아래쪽으로 플러스가 적었으니까. 그럼 얘가 마이너스가 된다. 그럼 무슨 얘기일까? 빨라진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빙고. 스피드가 줄어요. 근데 스피드가 줄면 얘가 또 줄어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봤잖아. 드래그 포스가 아까 복잡한 걸 B 프라임 묶어서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B 프라임이 뭐야? 스퀘어 B 스퀘어였지. 그러니까 얘가 줄어들면 당연히 얘가 줄어드는 거지. 그래서 언제까지 줄어드느냐? F의 D하고 누구하고? 그래비티가 같아질 때까지. 그래서 얘가 같아지면 그게 바로 뭐냐면 second terminal velocity. 즉 2차 종등 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x-axis가 time, unit은 second, y-axis가 v, t.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나와. 즉 여기가 1차 터미널. 여기서
폈어. 낙하산. 그래서 엑셀러레이션이 많았으니까 궤도가 쭉 줄어들지. 그리고 여기가 바로 꽤 1차보다 많이 느려진 뭐야? 2차 종단 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교적 느린 속도로 밑으로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다.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지. 근데 뭐 나도 스카이다이빙을 배워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뭐 버킷리스트에 들어가는 있으나 그냥 들은 이야기인데 특전사 출신들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낙하산 타고 땅에 떨어질 때도 그냥 펑 떨어지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스카이다이빙 할 때 그거 교육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 땅에 다닐 때.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솔로 점프가 안 되고 이제 인스트럭터랑 같이 점프할 때는 뭐 인스트럭터 같이 얘기를 하긴 하지만 보통 대부분 그렇게 설명하더라고. TV도 보면은 땅에 닿을 때 이 사람한테 땅에 딱 닿는 순간 뭐라 그래? 달리라고. 그게 이제 좀 그러니까 충격을 줄이기 위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솔로 낙하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이게 달리기 충분한 공간이 이제 안 나올 경우에는 낙법을 한대. 몸을 물려가지고 이렇게 충격을 좀 줄이는. 그냥 쿵 떨어지면은 자칫하면은 발목이 부러지거나 뭐 아니면 뭐 그런